안녕하세요. 샵마스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8월 22일에 시행되었던 포토샵 자격증 1급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새 파일 사이즈는 시험지에 나온 대로 400 곱하기 500 픽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컨트롤 N을 누르시고 새 파일을 여신 다음에 여기에 수험 번호 8자리 그리고 하이픈 넣으시고 이름을 한글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2번 문제니까 2번 쓰시고 프리셋은 커스텀, 가로는 400 그리고 세로는 500, 레졸루션은 72 픽셀 퍼 인치로 하시면 되고요. 컬러는 RGB 컬러로 8비트로 똑같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소스 화면 불러올게요. 불러오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5를 같이 눌러요. 2번 문제는 4, 5, 6번의 소스가 필요합니다. 열기 누르시고요. GTK 포토샵 1급은 1번부터 4번까지의 예제를 주고요. 그 예제랑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1, 2, 3, 4번 중에서 2번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분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화면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화면을 이 화면에 꽉 차게 보여줄 때는 컨트롤과 0을 누르세요. 역시 이쪽 화면도 컨트롤과 0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4번 사진을 가지고 텍스처라이저라는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4번 사진은 이거죠. 전체 영역은 컨트롤과 A 누르시고 컨트롤과 C 복사하시고, 들으셨어요? 컨트롤 A로 전체 영역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점선이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복사가 되죠.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역시 컨트롤 V. 자, 컨트롤 V를 눌렀어요.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볼게요. 얘는 굴뚝이 왼쪽에 있는데 얘는 오른쪽에 있네요. 그러면 컨트롤 T를 눌러서 지금 여기 네모나게 생긴 거 보이세요? 이게 자유변형 툴이에요. 컨트롤 T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그 자유변형 툴이 생성된 걸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쉬프트를 누른 채로 줄여줘요. 자, 비슷하게 됐을까요? 그런데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에서 그 가운데 박스 가운데 안에다 넣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네모 박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플립 호리젠탈을 눌러주시면 어때요? 바뀌었죠? 자, 그러면 사진을 조금 키워 볼게요.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정도면 비슷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0을 눌러서 화면을 꽉 차게. 어때요? 비슷해 보이나요? 그런데 아까 문제가 필터를 적용하는데 텍스처라이즈라는 필터를 적용하라고 했어요. 맨 위에 상단 메뉴에서 필터를 누르시고 필터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필터 갤러리 창이 뜨면은 여기서 찾지 마시고요. 이쪽에서 텍스처라이저 여기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럼 화면이 비슷하게 됐어요.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건 인쇄하면서 약간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글자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아무래도 기출문제, 시험 문제를 아무데나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KCP 자격
홈페이지에서 여기다 박아 놓은 것 같아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뭐였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색상 보정 5, 빨간색 계열로 보정. 5번 사진을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래요. 아하, 여기에 여기 보이시나요? 이 꽃을 빨간색으로 보정하래요. 그런데 여기 하늘색 화면은 다 빼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퀵 셀렉션 툴, 왼쪽의 메뉴에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고요. 아니면 매직 원드 툴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퀵 셀렉션 툴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겨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가운데 점. 이거를 크게 하려면 백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네모처럼 생긴 가로 있죠. 이거 오른쪽을 누르시면 커지고요. 그리고 백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네모 가로 왼쪽을 누르시면 작아집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작아지게 만든 다음에 여기도 선택하고. 자, 꽃잎은 대충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 U를 눌러서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비슷하죠? 비슷하면 돼요. 또 너무 똑같게는 안 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얘네들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나무는 선택이 됐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이 잘못된 부분은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빠져요. 조금 작게 해서 이렇게 그냥 한 번씩만 찍어 주셔도 되고요. 여기 선택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너무 선택이 안 되면 또 감점 처리되니까 제대로 잘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선택된 영역이 빠지니까, 자, 우리는 이제 된 것 같아요. 컨트롤 C를 누르시고, 선택이 됐으면 컨트롤 C를 누르시고 메인 레이어에 돌아와서 컨트롤 V,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자유 변형 틀이 되죠.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아래로 내리시면 얘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절하실 때는 Shift를 누른 채로 조절을 하셔야 이미지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보니까 꽃이 시험 문제지에는 왼쪽에 있는데 우리는 오른쪽에 있죠. 다시 컨트롤 T 누를게요. 꽃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마우스를 냅두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플립 호리즌탈. 자, 그럼 왼쪽으로 갔어요. 엔터. 엔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번호판 밑에 있는 엔터는 끝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판 옆에 붙어 있는 엔터는 줄바꿈?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역할이 다르다는 걸 꼭 확인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울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 그림에 드랍 섀도우를 적용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꽃이 선택된 레이어 2죠. 여기를 선택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맨 밑에 FX라고 된 데가 있어요. 거기에 드랍 섀도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드롭 섀도우가 적용이 됐고 오케이 됐죠. 체크가 됐고 다른 거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오케이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얘가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드롭 섀도우라고 효과가 적용됐다고 보이니까 이제 1번 문제의 3번은 끝이에요. 자, 4번을 볼게요. 4번은 6번 사진을 가지고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 선 2픽셀에 333399로 적용을 해라. 2픽셀에 333399 6번 사진을 볼게요. 아, 6번 사진 이렇게 돼 있군요. 자, 그럼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렇게 단색과 서브젝트, 이 서브젝트랑 배경색이 구분이 되기 쉽다면 이럴 때는 매직 원두 툴을 쓰시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퀵 셀렉션 툴 밑에 있는 매직 원두 툴을 누르시고 여기에 톨러런스는 3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설정할 건지 그 범위를 해주는데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많이 설정이 됐네요. 두 번째로 할 때는 여기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 쉬프트 누르고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해주다 보면 선택이 돼요. 보이시나요? 이 안쪽도 색깔이 좀 다른 부분들을 얘네는 지금 뭐냐면 색상이 비슷하게 된 부분을 자기네가 읽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범주를 저는 30 정도로 잡아놓은 거고요. 여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색상이 다른 부분은 얘가 읽어 드리다가 말아요. 그래도 하나하나 다 퀵 셀렉션 툴로 따시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으실 거예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셔야 돼요. 됐을까요? 이게 안 됐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바깥쪽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전을 해줘야 돼요. 컨트롤 쉬프트 I 들으셨어요?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르시면 지금 얘네만 선택이 될 건데 다시 아까 이 상태였죠? 여기가 선택이 안 된 것 같아. 자,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르시면 반전이 돼서 요 모양만 선택이 돼요. 그리고 컨트롤 C를 누르시고 여기 선택된 데에서 자, 퀵 셀렉션 툴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조금 키워줄게요. 얘를. 이거 뭐라 그랬죠? 네모 가로. 네모처럼 생긴 가로. 위에 것만 선택을 할 거면 사이즈를 조금 늘린 상태에서 이 사이즈를 좀 늘린 상태에서 아래 거를 Alt를 누른 채로 지우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무브 틀에 갖다 놓고 컨트롤 C를 눌러요. 그리고 컨트롤 V. 자, 위에 것만 됐어요. 근데 크기가 크니까 줄일게요. 크기 줄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T. 이 레이어가 붙여진 레이어는 지금 요 레이어가 선택된 건 이거예요. 이거를 누르신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줄여볼게요. 어느 정도 줄이면 될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엔터.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건 뭐냐면 여기에 스트로크가 적용을 하라고 돼 있었어요. 333399로 6번 333399 맞네요. 자, 그러면 다시 메인 레이어로 돌아가서 이 레이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여기 선택된 거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FX 중에 스트로크 누르시고 그럼 레이어 스타일 창이 생성이 되고요. 2픽셀이라는 말은 여기 사이즈, 선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2픽셀 누르시고 컬러는 여기에서 333399
그리고 여기도 오케이. 자, 됐나요? 333399의 이 픽셀로 스트로크가 적용됐어요. 됐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글자와 얘와 이 모양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먼저 얘네 둘부터 해볼게요. 여기는 맨 밑에 손바닥 위에 모양에 렉탱글 툴이라고 있어요. 그 밑으로 들어가시면 커스텀 쉐이프 툴이 있고요. 이렇게 물감 번진 것처럼 생긴 모양, 여기로 들어가셔서 자, 쉐이프 툴을 누르시면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 메인 레이어에 돌아와서 쉬프트를 누른 채로 그려주세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레이어를 또 생성할게요. 여기 지금 이게 울타리예요. 그리고 생성하고 여기 새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낙엽, 수초 이렇게 생긴 거를 찾아볼게요. 근데 원래는 이게 잘 안 쓰는 커스텀 쉐입인데 이번에 쓰였네요. 전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연습하면서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이렇게 생긴 걸 쓴 데가 없었어요. 여기 있네요. 자,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셔야지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항상 돌아가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는 무브 툴이라서 V를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에 피읍이라고 켜졌죠. 이거는 한글 창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한글 키 자판이 되어 있는 거니까 V를 누르시면 어디에 갔다가도 V를 누르시면 여기로 돌아와요. 이쪽에 있는 메뉴 툴 건들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단축키를 외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를 제자리에 배치해 볼게요. 사이즈가 좀 큰 듯하네요. 자, 아래 레이어 여기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누르시면 자유 변형 툴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줄여볼게요. 됐죠? 비슷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아까 문제에서 여기 뭐였냐면 울타리 모양은 660033이라는 컬러를 쓰고 거기에 스트로크 2픽셀로 FFCCCC로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 레이어에서 여기 울타리 모양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맨 하단에 FX를 누르시고 여기에 스트로크를 2픽셀에 FFCCCC. 자, 레이어 스타일 창에 뜨면 2픽셀에 FFCCCC 이렇게 누르시면 컬러가 바뀌어요. 오케이 누르시고 오케이를 누르세요. 그런데 이 색상이 660033이래요. 자, 여기 보시면 다른 레이어는 컬러를 그렇게 입히시면 안 되는데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 모양 툴 레이어는 바로 썸네일을 2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떠요. 아까 뭐였죠? 660033으로 입력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바뀌었죠? 근데 사이즈가 제 마음에 안 드는군요. 컨트롤 T 다시 눌러서 좀 더 줄일게요. 누르고 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럼 다 됐어요. 자, 여기를 잡고 내리는데 무브 툴에서 여기 오토 셀렉트를 저는 눌러 놓은 상태예요.
자, 얘를 끄면 얘를 누른다고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처음 선택됐던 그 레이어만 움직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얘밖에 안 움직이죠. 그런데 오토 셀렉트를 누르시면 얘를 선택하면 얘가 선택이 되고 울타리를 선택하면 울타리 레이어로 바뀌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다시 저는 이 수초같이 생긴 걸 선택을 하고 모양이 약간 다르죠? 컨트롤 T를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플립 호리진탈. 자, 비슷해졌나요? 사이즈 조금 키울게요. 사이즈 키웠어요. 자, 그리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 자, 조금 밑으로. 그런데 색상이 뭐였냐면 FF9900과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 번 따닥 클릭, FF9900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로 가셔서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FX로 가셔서 드롭 섀도우 누르시고, 여기 체크된 거 확인하시고 OK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얘 됐죠? 그런데 보세요. 이 그림은 수초가 뒤에 있는데 이 그림은 수초가 앞으로 나와 있네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수초 레이어를 잡으신 다음에 울타리 레이어 밑으로 넣어주세요.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는 솔라 에너지라는 글자를 쳐서 변형시키면 돼요. 왼쪽에 도구틀에서 T자를 클릭하시고 아니면 그냥 알파벳 T를 누르셔도 돼요. 자, 솔라 에너지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색깔이랑 그런 거 바꿔야 되겠죠. 여기 볼게요. 자, 문자 효과에는 솔라 에너지는 타임 뉴 로만의 볼드로 45폰트로 바꾸래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문자 레이어를 두 번 클릭하면 전체 영역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캐릭터 툴을 꺼내 나왔던 캐릭터 툴을 열고 여기서 타임 뉴 로만 글자체를 찾아요. T에 있겠죠. 타임 뉴 로만 고르시고, 그리고 볼드 고르시고 45폰트로 바꿔줘요. 색상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고 색 컬러가 3개나 들어가 있네요. 여기선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는 단색만 가능하고요. 일단 엔터를 칠게요. 그리고 이건 닫아주세요. 이 레이어, 문자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 FX 누르시면 여기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누르시고, 자, 떴네요. 먼저 드롭 섀도우 먼저 적용해 줄게요. 드롭 섀도우 체크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가셔서 여기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만 여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는 툴의 왼쪽 끝을 클릭, 포어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선택하시고요. 이거는 앞과 뒷 배경 색깔, 여기서 FF6600 그리고 여기다 하나를 클릭 하시면 또 하나가 생성이 돼요. 여기에서 F4개 00 F00 누르셨죠? 조금 옆으로 움직일게요. 그리고 하나는 66FF00이네요. 66FF00 오케이 누르셨죠? 그리고 OK를 누르시고 여기는 나가는데, 나가셔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단 다시 나가 볼게요. 자, 뭐가 다를까요? 얘는 지금 오렌지색이 위쪽에 있는데 우린 지금 연두색이 위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감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꼭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여기 두 번 누르시든가, 빈 공간 여기 두 번 누르시던가, 아니면 아까 여기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누르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세요? 자, 이걸 바꿔볼게요. 우리는 지금 연두색이 위쪽으로 가 있어요. 오렌지를 위쪽으로 올리려면
마이너스 90을 해줘야 되네요. 이 앵글로 글자의 색상의 위치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OK를 누르세요. 자, 이제 글자는 됐고요. 여기에서 T 문자 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위에 옵션 바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산처럼 생긴 동그란 반원 위에 T가 있죠. 워프 텍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글자를 변형시켜줘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솔라 에너지처럼 약간 기울여져 있잖아요. 파도 타듯이. 그러면 이 플래그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얘는 굴곡이 좀 많이 지죠. 얘는 조금 졌죠. 여기서 바꾸시는 거예요. 40?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꾸고 V로 V를 왜 눌렀어요? 지금 얘를 이동시키려고 눌렀죠? 엔터. 자, 어때요? 비슷한가요? 오렌지색이 위에만 가 있으면 약간 조금 다르더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조금 더 커진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적용이 안 된 게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드랍 섀도우 적용됐나요? 적용됐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됐나요? 적용됐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제일 쉬운 2번 문제, 1, 2, 3번, 4번 중에 제일 쉬운 2번 문제는 끝이 났네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S를 눌러서 이 화면을 웹상에 JPG 파일로 꼭 JPG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 보통 시험장에 가시면 그 내 PC에 문서에 GTQ 폴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이 저장 경로를 꼭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럼 얘는 JPEG로 저장이 된 거예요. 왜 JPEG로 저장을 하라고 했냐면 여기 시험 문제에 보시면 파일 저장 규칙이 JPG 400 곱하기 500 픽셀.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 사이즈도 400 곱하기 500에 맞췄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PSD 파일로 저장할 때는 40 곱하기 50 픽셀로 저장을 하래요. 얘를 사이즈를 줄여야 돼요. 컨트롤과 Alt와 I를 누르세요. 다시 컨트롤과 Alt와 I를 누르시면 함께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가 나와요. 여기서 이 가로와 세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서 0 하나를 지워 볼까요? 그럼 40 곱하기 50 픽셀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이렇게 작아졌죠. 근데 보세요. 원본 파일을 저장해 두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기 전에 PSD 파일을 제대로 된 거에서 저장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틀린 걸 발견했을 때 수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작아진 거는 키워볼게요. 이렇게 깨져요. 이유는 비트맵 이미지들은 축소해서 저장했다가 다시 키웠을 때는 작은 조각조각들로 이렇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얘는 아까 40 곱하기 50 픽셀로 줄인 대로 저는 이미지 사이즈 줄인 대로 이렇게 하고 PSD 파일로 지금 이미지 사이즈 확인하실 땐 여기 확인하셔도 돼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제가 여기를 눌렀더니 깜빡깜빡 하죠. 가로 40, 세로 50.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과 쉬프트와 S를 눌러서 PSD 파일로 저장하시면 돼요. 저는 아까처럼 바탕화면에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바탕화면에서 확인을 해봐야죠.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바탕화면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오늘 저장한 건 요거 두 개예요. 홍길동 그리고 2번 이거는 PSD 파일이고요. 여기는 JPEG 이미지. 자,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다 끝났어요. 그럼 2번 문제를 완성했네요. 다음에 3번 문제 풀 때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 아참,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3번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컨트롤과 Alt와 W를 누르세요. Save Change to the Adobe Photoshop Document 1에 5번을 닫기 전에 저장하시겠습니까? No. 싹 없어져요. 이거 컨트롤과 Alt와 W 이거 누르셔서 저장하시면 하나 일일이 닫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단축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문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3번 문제 풀 때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